바로 며칠 전에 제가 집을 팔았다고 했는데 조금 깜짝 놀랄 뉴스가 있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브랜드 아파트, 그것도 신축 아파트가 갑자기 기둥이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 보고 더 놀랬던 게 제가 이번에 집을 다시 구하면서 사실 여기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전세로 들어가든지 집을 사든지 꽤 좋은 입지의 아파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었냐고 하면은 사실 여기가 지금 부동산 경매에 물건 한 개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여길 보시면은 서울역 센트럴자이 85제곱미터 34평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거는 그 많은 동 중에서 바로 여기가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그 동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서울역 센트럴자이 111동의 3, 4라인의 기둥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이번 물건이 똑같이 111동 무려 21층 2104호라고 하네요. 거기다 첫 입찰기일이 3월 21일이었어요. 이번에 기둥이 무너진 바로 그날 다음이고요. 물론 요즘 아파트들 경매 나오면은 한두 번씩 다 유찰되니까 당연히 이런 뉴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유찰되기는 했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슈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주식은 조금은 알아도 경매는 초짜 중에 초짜예요. 이런 사람이 투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나는 거를 그냥 정리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가치 관점에서 입지와 경매 가격을 한번 생각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인 기둥 붕괴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위치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특히 지방으로 출장이 많으신 분들은 서울역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는 게 정말로 매력적일 겁니다. 지하철도 무려 4개 라인 있고요. 1, 4호선 서울역, 2호선, 5호선 충정로, 그리고 애호개역까지 다 걸어서 10분,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거기다가 자이라고 하는 네임 밸류도 있으니까 바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아파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경매는 3월 21일 일단 당연히 유찰되었습니다. 시작가는 17.1억 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었어요. 당연히 작년까지의 시세가 반영되어서 이렇게 감정가가 나온 걸 겁니다. 호갱론을 통해서 확인해본 실거래가 현황이에요. 34평 기준으로 제일 비쌌던 때가 21년 18.3억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17억, 올해는 15억 8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실거래가는 많이 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호가는 어떨까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은 34평 15.6억에 매물이 3개 있습니다. 25평도 12.7억에서 13억까지 3개, 39평형은 20억에 딱 1개 매물이 있네요. 이번 이슈 때문인지 34평형은 가격을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물건들 중에서 아직까지 논란의 111동은 없어요. 이번에 사고가 난 게 111동이죠.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한데 주위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실 서울역이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강북의 대장단지인 마레프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어진 마포 더 클래시도 보여요. 현재 마레프가 최저가가 15억 3천, 마포 더 클래시는 16억 7천에 매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레프 1층은 14억 원대까지 보이긴 했어요. 오른쪽을 보면은 서울역이라서 아파트는 딱히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역 리가가 13.8억 원, 조금 위에 주상복합인 순화동 더샵이라고 하는 게 10억 원 5천만 원대까지 매물이 있네요. 이것만 보면은 마레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가격을 내리자면은 서울역 리가나 순화 더샵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호가랑 주위랑 비교해 보면은 싼 편은 아닙니다. 사실 사진만 봐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필로티 기둥이 부서지고 건물 내부에도 금이 갔어요. 전문가 말로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당연히 겁이 날 겁니다. 다음 사고 경과일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경과일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3월 20일 사고가 접수되고 GS건설의 CS팀, 119, 경찰, 서울시청 등에서 파견팀이 현장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21일에는 일단 서울 중구청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접수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하거나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제 안전진단은 3월 28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며칠 남았어요. 현재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내부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번에 붕괴된 건 비내력벽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건축물의 벽은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력벽은 상부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워진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된 벽을 내력벽이라고 한다는데 사실 이번에 사진 속에는 철근이 보여서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하중을 지탱해주는 벽이 아닌데 왜 붕괴가 된 걸까요? 정밀 안전 진단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보면은 정밀 안전 진단은 시설물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은 준공일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한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이미 여기도 점검한 이력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하는 정밀 안전 진단은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1년 이내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지어지고 10년 정도가 지나고 해야 될 거를 4년 만에 하게 된 셈이죠. 기존의 점검 이력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설물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요. 안전관리 현황을 들어가서 센트럴 자이를 검색해 봤습니다. 21년 7월에 이미 정밀 안전 점검을 했었고요. 안전등급은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은 양호라고 나옵니다. 신축 아파트가 A등급이 아닌 게 평범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등급 기준을 보면은 B등급 양호는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뭔가 보수가 필요한 상태는 맞았던 것 같아요. 혹시나 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B등급이었어요. 2004년식 아파트인데 지어졌을 때는 A등급, 1년 만에 계속해서 B등급이었네요. 센트럴 자이도 점검 결과가 특별히 문제 있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호갱노노에서만 하루에 2만 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갑자기 글이 올라온 것도 1000건이 넘었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1729명 정도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경매 얘기로 한번 돌아갈게요. 사실 경매 물건으로만 보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상태고요. 보증금이 7억 5천이니까 당연히 이거보다는 비싸게 낙찰이 될 거예요. 근저당권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22년 1월로 인수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도 깨끗합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낙찰만 받으면 현재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집을 비워주실 거예요. 이걸 도전하든 안 하든 사실 엄청나게 결과가 궁금합니다. 현재 호가를 생각하면은 4월 25일 낙찰이 될 거고요. 지금 이슈를 생각해보면은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10억 9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금액만 보면은 주위 시세보다 엄청나게 저렴해지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은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4월 25일까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경매 낙찰 여부도 바뀔 수 있겠죠. 하필 경매가 나왔던 딱 그 아파트의 그 동이 이런 일이 생기는 일도 있었네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불안할 텐데 하루빨리 안전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쇼퍼였어요. 감사합니다.